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6일 토요일 손상대 준PD의 3060 찍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찍설 우리가 공격하는 이 강도가 너무 센지 좌파들이 많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황당무계한 짓거리 하는 것들이 많아서 오늘 준PD와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황당무계한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조금 이거 좀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어처구니 없는 것들도 있는데 이 정권 들어서 사실 예전부터 그랬었죠. 이 KBS 수신료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KBS가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논란이 됐었죠. 자, 그런데 조금 의아하신 분들이 실제로 요즘 집에 TV가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 보지 뭐. 그죠. 그러니까 TV를 아예 안 보시고 어떻게 보면 진짜 컴퓨터 한 대, 이렇게만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KBS 수신료로 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TV가 없고 집에 컴퓨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TV를 안 보잖아요. 그럼 KBS를 우리가 안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TV 수신료를 내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KBS에 돈을 2,500원 매달 내는 분들이 계신다 그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TV 그 주방에 가시면 조그만한 TV 그죠? 모니터가 있어요. 요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즘 이거 빌트인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이거를 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걸 빌트인이 돼서 그 집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선택권이 아니라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거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KBS 수신료가 부과가 된다는 거예요. 강제로 받아가는 거지, 솔직히. 그러니까요. 지금 보여드린 대로 이게 컴퓨터밖에 없습니다. 집에 TV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방 모니터 때문에 매달 2,500원을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방송법 64조에 어떻게 돼 있냐.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주방에 저렇게 조그맣게 텔레비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모니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모니터기 때문에 신고가 된대요. 이것도 KBS 보는 걸로. 그래서 KBS가 실제로 이것 때문에 돈을 법적으로 받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안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업체를 불러서 이걸 떼요. 떼라 그래요. 뗀 다음에 관리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나 뗐습니다 하고. 나 뗐습니다 연락을 한 이후에 관리소에서 말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뗐습니다 하고 말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또 그 말소 처리를 해가지고 한전에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해서 저 이거 뗐습니다. 말소 처리됐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만 한전에다 KBS 측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말소 처리됐습니다 하고요. 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불편사항을 왜 만드냐고. 이런 정권 밑에서 KBS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새? 아니 다른 채널도 천지인데. 그러니까요. 이거 보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떼는 데만 몇만 원 들죠? 그럼. 이거 처리하는 데만 시간 들이죠? 자, 즉 이 법이 어떻게든 KBS가 수신료를 걷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KBS가 방만 경영비로 내서 수신료까지 인상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 궁극적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KBS가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생각해 보십시오. KBS가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정말 정치 중립에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한다면 이런 논란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실제로 이 주방 모니터를 실제로 떼셔가지고 정말 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KBS 웃긴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준PD 방금 설명대로 KBS가 그 일반 민영방송의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럼 공영방송에 맞는 방송을 해야 되고 어느 정권에 치우치거나 객관성이 결여된 이런 형태의 방송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KBS는 완전 문재인의 뭡니까? 나팔수 더하지 완전히 푹 빠져있는데, 여기에 2,500원 내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더더욱이나 강제 수준료 올린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투자되는 자금이 여기 뭐 몇 프로가 또 있어요. 그거 왜 국민들의 지금 수신료가 또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강제로 좀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통합고지서에다가. 자, 게다가 최근에 시청률 아시는 것처럼 이 KBS 아나운서가 라디오 방송에서 지멋대로 원고를 고쳤어요. 그렇지, 맞아요. 자, 이 아나운서는 이걸 못 고치는 겁니다, 원래. 못 고치지. 자, 취재를 누가 해요? 기자들이 하는 거예요. 즉, 기자들이 심사숙고해서 기사를 쓰고 데스크에서 그거를 수정한 이후에 아나운서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지. 그 아나운서의 역할은 그거를 편집하는 게 아니라 전달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렇지. 잘 전달해주는 역할. 그래서 발음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나운서 글쓰기 연습 안 하잖아요. 발음 연습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KBS 아나운서가 맘대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나운서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 안 했다가 얘기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저번에 설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설 특집 방송에 나왔대요. 아, 계속 나와 지금. 네. 즉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KBS가 이거를 그냥 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수신료를 받아간다? 이런데 수신료를 인상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KBS가 지금 이 정권 들어서 한두 번 문제 생겼습니까? 걔 누구예요? 우리 얼마 전에 책 갖고 다시 나왔네. 김재동이. 예. 7억 출연료니 고액 출연료 때문에 난리가 나서 그 모양 됐고 지금 남자는 주진우까지 기다려가지고 주진우가 지금 표방만 하는 거 보세요. 거기다 이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조선족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조선 많지. 자, 근데 이 조선족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정권 들어서 참 뭐라고 해야 되지? 뻔뻔하다 그래야 되나? 아주 그냥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친놈들이지 이게.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조선족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자기 자녀들 태극기 가르치지 말래요. 앞으로 다 중국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조선족의 맘카페가 있대요. 이 맘카페 참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맘카페 모임에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유치원에서 우리나라 태극기 어쩌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니 요즘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것 같다. 가끔 국적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아이에게 말로 설명하지 않아 난감할 때가 많다. 그러면서 태극기 가르치지 말래요. 아니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래, 한국 왜 살아? 왜 살아요? 그냥 가세요, 그냥. 우리 살라고 뭐 어떻게 부탁한 적도 없고 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체도 싫어. 아, 그러니까요. 자, 태극기를 가르친다는 건 이 나라의 기본 중에 기본 교육입니다. 기본이지. 이거는 가장 어릴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땅에 살면서 조선족들이 이러한 글을 올리고 유치원에 이런 항의를 한다? 가세요, 그냥. 아, 이제 가다 별도 다 생겨. 그러니까요. 아, 바로 이런 지적을 KBS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조선족이라 하는 정도면. 그러니까요.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돈 받아갈 생각만 하고 있어. 참 웃긴 게 근데 돈 받아간 거 참 잘해요. 그것도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 보십시오. 작년입니다. 작년 이제 재난지원금 뿌릴 때예요. 당시에 서울시가 외국인들한테도 재난지원금을 뿌렸어요. 330억 책정을 해가지고 자 그때 당시에 이거를 받아간 조선족이 몇 명이냐? 17만 8,600명이에요. 많기도 많네. 네. 즉 서울시 내에만 중국 조선족들이 17만 8,600명이 재난지원금을 받아갔는데 전국도 하면 얼마나 받을까요? 돈 받아갈 때는 신나서 받아가고 유치원에서 태극기 가르친다니까 그건 불만이고 그래. 가세요 그냥. 왜 돈 받을 땐 가만히 있고 태극기 가르치는 건 뭐라 그럽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 중국 놈들로 뗀 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왜냐 이러면 그 왕서방 얘기 있잖아요. 돈 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홀딱 받아 쳐먹고 어려운 일이고 저긴데 불리한 거는 쏙 대고 이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배운 거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정권 들어서 아주 그냥 간땡이가 너무 뻔뻔해진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웃기 새끼들이네 이거. 그러니까요. 진짜. 욕 나오네 진짜. 자 이렇게 조선족이 어처구니 없는 일 벌이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 백신 때문에 난리가 났답니다. 자, 중국은 지금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백신을 가지고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백신 그 뭐 시노팜인가 그거. 네, 시노팜. 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중국이 백신을 거의 한 40% 정도 맞을 계획이라 그러더라고요. 상반기 내에. 그러니까 많이 맞은 거죠. 그렇지. 중국 인구가 몇 명인데 그렇지. 거기에 40%라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12억쯤 된다고. 그죠? 근데 이게 와. 사실은 이 사람들이 40%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중국은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알 수 없는 얘기. 근데 지금 중국에 이런 사진이 하나 올라온 겁니다. 제가 보여드립니다. 좀 징그러울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 사진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중국의 한 이제 네티즌이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이 시노팜, 이 중국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후에 저렇게 온통 붉은 반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 그래서 이분 글에 따르면 남편이 알러지 체질이 아니다. 그동안 어떤 사물에도 과민 반응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병치레도 없었다. 그런데 저 백신을 맞고 나서부터 갑자기 저렇게 붉은 반점이 올라왔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도 특별한 증상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이거 전후 관계를 따질 때 백신에 관한 문제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글을 올렸는데 지금 이 글이 또 삭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하고 비슷한 그 의료사고를 한번 당한 예가 있는데 뭐 사진 보여주면 깜짝 놀라겠지만 이건 100% 백신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아마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자, 더 재밌는 건 이 중국 내에 백신 전문가이자 의사인 분이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어떤 글을 올렸냐면 시노팜 백신은 부분과 전신 부작용이 몇 건인 줄 아세요? 총 73건이래요. 벌써. 그러니까 설명서에 써있다는 거, 설명서에. 그러니까 시노팜 설명서에 부작용이 73건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은 이건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지. 이거? 와, 부작용이 74건인 걸 누가 봤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 그래서 제가 감안하고 맞으라 이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작용이 뭔지를 봤어요. 이 설명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놀라지 마십시오. 일단 접종 부위 통증, 그다음에 두통, 고혈압, 뭐 여기까지 그렇다 칩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부터가 대박이에요. 미각 상실. 요것도 이제 코로나에 있을 수 있고. 미각 그러니까 부작용. 이거 부작용? 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 이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에 미각 상실이 있대요. 자, 생리 지연. 더 웃긴 거 시력 감퇴. 아이고. 요실금. 요런 게 무려 73건이나 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가 백신 맞았는데 맛도 몰라 이제. 백신 맞았는데 미각을 잃어요. 시력이 감퇴됩니다. 갑자기 요실금이 생겨나요. 와, 이러면 이 백신 안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중국 사람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맞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몰라서 그런데 혹시나 지금 백신 부족하잖아요. 지금 이 정권이 뭐 아스트라제네카 4, 5월 중에 뭐 103만 명분 들여온다고 말을 하는데 뭐 이건 들여오고 나서 들어봐야 되겠고 혹시나 모자라서 요거 들여올까봐. 전 그게 걱정돼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근데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백신에 스스로 부작용이라 써놓은 거예요. 자, 아시겠지만 이게 설명서에 부작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써놓는 이유는 뭐예요? 법적 책임을 안 지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써놨다. 근데 그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있다는 건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부작용에 뭐가 있다고요? 73건이 있는데 미각 상실, 생리지연, 시력 감퇴, 요실금. 다 걸리는 거죠, 뭐 그냥.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니까 중국님 똑똑하네. 왜냐면 이거 밝혀놓고 이런 정세가 나타나지 않는 그 사망자에 대해서는 기저질환 때문에 죽었다고 딱 얘기하기 좋네. 그러니까요. 중국 애들 아주 그냥 무서운 애들이에요. 무섭네. 그러니까요. 맞네 이거. 게다가 지금 중국 내에 있는 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이 시노팜 인상 3상 시험 중에 백신 효능이 79.34%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브라질에서는 이걸 검사를 한 거예요. 브라질에서는 몇 프로냐? 50.4%라는. 이야기 안 돼, 그러면. 50.4%. 자, 더 웃긴 건 이거를 터키에서 해보니까 91.25%. 근데 인도네시아는 65.3%. 아니, 뭔 백신 효능이 나라마다 다릅니까, 무슨?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거? 이제, 의약품의 경우는 이제 인종 간,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안 했단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중국인이랑, 브라질이랑, 뭐, 장기가 다릅니까? 똑같은 심장 있고, 똑같은, 뭐, 내장 있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피가 뭐, 저기는 외국인이고, 여기는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인종만 다른 것 뿐이잖아요. 그렇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조금은 차이 날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차이는 이게 차이가 아니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79%라 그러고, 브라질에서는 50%라 그러고, 인도네시아는 65%라 그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백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걱정되는 이유는 뭐냐? 만약에, 이런 백신을 혹시나 이 정권이 입을 뗄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 중국 백신이 이런 백신이구나, 라는 부분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저희들이 백신 얘기 나올 때마다 혹시나 중국 백신 들어오면 어떡하나 우리 때문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네. 이름은 시노팜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어차피 안 맞으면 감옥 간다면 맞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걸 알고 맞는 거하고 모르고 맞는 거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아까 부작용 사례를 이래 적어준 거는 뭐냐면, 그거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나타나면 빨리 병원 가라 이건데,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 거고, 나쁜 얘기를 하면 그거 밝혀서 못 맞겠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약은 효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의약품이 우리가 왜 1상, 2상, 3상 임상시험을 하냐면, 적어도 80% 이상의 효능이 될 때 약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80% 이하가 돼버리면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제가 멋대로니까 뭐 40% 되고 50% 중국은 그냥 허가하는 거야. 뭐 죽든 살든 나중에 알아서 하라. 왜냐면 중국은 12억 인구니까 한 몇 억 죽어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덮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자, 이렇게 중국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함으로써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이 정권을 향한 수사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연 윤석열 총장이 있어도 이 정권에 향한 수사가 가능했을까? 저는 좀 힘들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돼서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 네, 기각됐습니다. 즉 검찰이 아무리 좋은 증거를 갖고 가도 검찰이 아무리 많은 증언을 갖고 가도 법원이 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리 잘해도 사법부가 아니면 이 수사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이다. 즉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검찰 내에서 이 수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 이 정권이 윤석열 총장 손발 다 잘라놨잖아요. 인사권도 안 줬잖아요. 직접 수사권 다 뺏어갔습니다. 즉 손발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벌이는데 일단 손발이 없는 상태에서도 수사는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해서 차규근 핵심 피해자를 법원에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법원이 기각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제가 이거 알아봤어요. 차규근이란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은 저는 몰랐는데 이게 누가 출국을 하게 되면 알람을 맞출 수가 있대요. 근데 김학의 전 차관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알람을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지.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십시오. 김학의 전 차관이 그때 무슨 범법자였습니까? 아니죠. 일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적으로 국민들이 공분할 만한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법적 상으로는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으로 사찰한 것도 모자라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람 설정까지 해놨다는 거예요. 문재인 지시하에 김학의 사건 하라 그러니까 그 잡으려고 딱 덫을 넣은 것이. 아, 그러니까요. 게다가 그렇게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것을 숨기려는 정황까지 경찰이 다 포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분은 구속이 돼야 됩니다 하고 사법부에 준 거예요. 자, 지금 전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구속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법부가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설명 좀 드려요. 제가 이제 실제 받아본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제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혐의다. 이거는 구속 요건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이 정도 와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재판받고 짜고 이 정권을 말아였죠. 이제 저 같은 경우인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정치적으로 말아여버리자. 이래 말아였는 경우가 있고 방금 얘기대로
검찰로 봐서는 정확한 이제 증거조사나 이런 걸 다 통해서 이 사람 100% 구속 남는다. 이래서 신청을 했는데 이걸 벤치 놨다는 거는 영장 재단 판사 그 사람 잘 못 믿겠는 사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보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잖아요. 당연히 전산 조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 조작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증거를 인멸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법원이 기각을 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좀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사를 이어나가고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도 결국 그 선은 이 정권의 사법부에서 막힌다. 그럼 지금 현재 뭐 또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데 영장 전담 판사가 3사람 있어요. 네. 이게 돌아가면서 자기 순서가 오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장 전담 판사 이 제도 자체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윤석열 총장이 하나는 해결하고 갔다는 거예요. 사건 해결하고 갔다. 그것도 굉장히 큰 거. 그게 누구냐? 한명숙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한명숙과 관련돼서 어떤 게 벌어졌냐? 바로 재판 위증 의혹. 이걸로 지금 한명숙 사건 덮으려고 그랬잖아요. 뒤집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혐의 종결 처리 났습니다. 검찰에서 끝내는 거죠. 그죠? 자, 증거 부족이 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좌파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 한명숙에 대해서 대법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뒤집어 보려고 검사들이 위증했다.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했다. 사회교사. 네,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뒤집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뒤집으려고 해서 투입시켰던 게 누굽니까? 이문정이에요. 그래서 이문정에게 윤석열 총장이 맡기지도 않았는데 쥐들 멋대로 이문정에게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문정이 감찰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사를 나가니까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이번 검찰 인사에서 박범계가 지맘대로 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윤석열 총장이 허가를 안 했죠. 어떻게 했냐? 감찰 3부장. 딴 사람에게 줘버린 거죠. 그래서 이문정이 수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찰 3부장 내에서, 즉 검찰 내에서 이거 혐의 없다. 증거 불충분이다 해서 한명숙 위증교사 이거 관련돼서 무혐의 처분 난 겁니다. 즉 이제 한명숙 사건은 못 뒤집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처리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명숙이가 여성 총리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좌파의 대목격입니다. 데모죠.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뒤집으면 검찰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뒤집고 임원정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그 악착같이 한번 뒤집어 올라가다가 결국은 검찰이 무혐의 종결시켰습니다. 뭐 이래놓으면 또 뭐 공수처 또 뭐 넘겨라 아니라 또 지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공소시효가 제가 알기로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늘이네. 네, 오늘입니다. 끝났네. 딱 그래서 맞춰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제 대검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혐의 없다라고 끝내버린 겁니다. 공소시효가 없으면 사건을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이 정권이 또 한 번에 법을 뒤집지 않는 이상은 이 사건이 이제 끝나고 한명숙은 그야 말대로 이제 땡땡땡 유죄. 이렇게 끝나버렸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하나는 진짜 제대로 처리하고 갔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막혔지만 한명숙 사건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이 정권이 꼼수를 부려가면서 이문정에게 수사권까지 주면서 이거를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윤석열 총장이 이문정이 아니라 대검 3 감찰부장에게 맡기면서 이거를 그쪽에서 무혐의 처분을 해서 한명숙 사건이 이제 더 이상 뒤집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쪽 사람들. 좌파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이문정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문정이 SNS에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뭐 한나의 말이 이미 결론이 지어진 거다. 그렇지. 아니 결론 이미 지어졌죠 당연히. 아니 위증교사라는데 위증교사를 만들었으니까 결론이 지어졌죠 이미. 저거 만들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이거 뭐 안 했는 거를 했다고 말을 하니까 이런 거고 지금 더 나아가서 추미애도 난리가 났어요. 추미애가 이거 뒤집어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도 지금 난리가 났고 지금 저쪽에서 이거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뭐 방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좌파 입장에 봤을 때는 한명숙 사건만 뒤집으면 윤석이는 한순간에 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삑사리가 났는데 뭐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한명숙의 남편 한번 연구해 많이 아실 겁니다. 아마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 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적어도 이 한명숙 사건은 제대로 처리하고 나갔다. 그렇지. 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이가 저는 이 사람이 참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할 말은 한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린 사람. 자, 문재인이가 오늘 그 미얀마 이 사태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경 폭력 집단 규탄한다. 수지 석방 촉구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오늘 말하기를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이러면서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더 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자신의 SNS에 올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봤어요.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너나 잘해. 그렇지. 너나 잘해. 문재인의 입에서는 군경 폭력 진압을 규탄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니,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재인이가 우리가 광화문에서 있을 때 차벽 한두 번 봤습니까? 그러니까요. 차벽 한두 번 보셨냐고요? 제가 제인산성, 제앙산성, 그리고 무슨 산성이라도 인간산성. 인간산성. 네. 그리고 종규탄했다고 두드러 패서 피나게 만들고 그러니까요. 온 국민들 그렇게 탄압해놓고 어이구야. 자, 유체이탈도 보통 보십시오. 해야지. 이게 문재인이 한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 보고 뭐라 하기 전에 자신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먼저 보십시오. 아니 이거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말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아예 못하게 그러니까요. 진압하고 규탄했던 겁니다. 이게. 아니 민주주의와 평화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부터 회복시키십시오. 그렇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전신만신 집회 못하게 두드려 막은 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평화요? 평화 같은 소리 하고. 김정은이가 신년에 핵을 36번 외쳤습니다. 핵 잠수함 만들겠대요. 이게 평화입니까? 열병식까지 했어. 아 그러니까요. 아니 자국민에 대한 민주주의도 못 지켜주고 평화도 못 지켜주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길 바란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냥 최소한 지간 하나도 못 구하면서 무슨. 그러니까요. 최소한 그 미얀마 군부 사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한다.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다가 민주주의와 평화를 거론한다? 자격이 없어요. 규탄한다 얘기도 하면 안 돼. 나는 그런 거 얘기할 자격이 없어. 입 닫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자, 사진 또 보여드립니다. 보십시오. 저 경찰이에요. 저 노란색 입은 사람이 다 경찰이에요. 저 뭡니까, 저게. 인간산성.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굴 규탄해요, 지금. 아니, 자국민들이 볼 때, 미얀마 국민들이 볼 때도 군부가 독재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문재인 독재예요. 같은 독재를 저지르는데 누가 누구한테 감나라 배너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지금 집회를 하러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산성을 쌓고 인간 산성을 쌓는데 만약에 그냥 밀고 나왔다. 총 안 쏘겠냐고 이 정도니. 그러니까요. 자, 게다가 제가 오늘 이거를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음 주가 어떤 날이 있냐면요. 3월 10일입니다. 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때 우리 애국 열사분이 무려 5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그때 당시 기사인데요.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가슴 속까지 가져가고 이분들에 대한 이 억울함 이거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 이거 지금 이렇게 사망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이 정권이 경찰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자,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3월 10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는 그날입니다. 탄핵 발표, 이정미가 탄핵 발표하던 날인데, 여기에 이제 분노한 국민들이 이제 헌재 쪽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다가, 경찰의 가행진압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폭력 때문에, 결국 현장에서 2명 이제 사망하고, 병원에 옮겨 2명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1명이 또 돌아가셨어요. 총 5명이 사망하고 한 70여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거를 저하고 정강용이를 감옥에 보내면서 그 돌아가신 분의 책임을 저희들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공무상 집행 하여튼 부상 그렇게 흔히 말로 이제 다친 분들, 부상자들, 사망자들 이제 전부 다 우리에게 뒤집었어요. 특수공무집행방해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무슨 두드러 깬 거 이런 까지 이제 다 이제 책임을 저희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 중에 치사 문제는 우리들의 책임이 선상대 정강용의 책임이 아니고 경찰의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그 변상을 했습니다. 뭐 억 단위가 넘는 돈을 변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까지 4년이 넘어가는 이 시간에 단 한마디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소송이 붙어 있는데 이거 이제 3월 10일 날 추모제 끝나면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경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파 국민으로서 이분들의 사망에 대한 진실 회복을 나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권을 정말 노린다. 그리고 우파 시민들에 대한 정말 지지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줘야죠.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근데 정치권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잊지 않아야지만 이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당시에 뭐 경찰차를 문을 열어놓고 경찰차 안에다가 차키 열쇠를 꽂아놓고 밥을 먹으러 가는 애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그 차를 이제 박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도 다 경찰 책임으로 다 이제 확인이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백을 쳐는 경찰차를 좌파들이 들어와서 유리창 다 깨고, 흥분하게 만들어 놓고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 경찰 책임이 져야 된다고 법원에서 지금 판결이 난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건 이제 배상, 이제,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정부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파의 지도자라든가 당의, 당 대표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당의 그 배지를 달고 있는 인간들, 전신만신, 여기에 대해서 가다부터 말하는 인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전 방송에서 우리 준 PD나 누구 빠가 되지 마라. 뭐 홍준표 빠, 무슨 빠, 뭐 유승민 빠, 뭐 심지어는 윤석열 빠가 되지 마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작 우리 우파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인간은 한 명도 없는데 거기에 빠져서 잘못하면 우파들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비판과 채찍은 당연한 얘기고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핵심을. 자, 저는 국민들이 얼마나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신에 희생을 당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어떻게 보면 이분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그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너무 화가 나셔서 불합리에 너무 화가 나셔서 나서셨다가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서 또는 경찰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공권력이란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권 내에서는 절대 이거 사과 안 할 겁니다. 왜? 사과하는 동시에 이 정권 부정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전 최소한 논리적으로 이 정권을 정말 내려앉고 싶다. 또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을 외치겠다는 정치인들이라면 이 얘기를 해야죠. 왜? 당신들이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호의호식 하다가 문제 생기니까 싹 숨다가 이분들이 희생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 분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진짜 내려앉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치인들이 최소한 우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월호만큼이나 물고 늘어줘야죠. 그럼. 8차례 하고 9차례 하고 조사, 특검, 검찰 다 해야죠. 그래서 이거 진상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정말 코딱지만큼이라도 이분들의 억울함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더 나아가서 제가 이거 매년 봤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정치인도 없어요. 없어요. 이거. 왜? 자신들한테 혹시나 잘못될까봐. 이게 지금 기득권 정치 세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은 절대 기성 정치인들 손잡으면 안 된다. 기득권 손잡는 순간 국민들이 다 멀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다음 이제 10일이면 저희들이 그 사망을 했던 그 안국역 그 장소에서 추모제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난 4년간 이 정치권이나 이
박근혜 정권에서 허위호씨 같은 이 인간들이 이분들의 사망에서 한 놈도 나서는 놈이 없어요. 오죽하면 유가족들이 나서서 국가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소송 비용이 없어서 우파들이 돈을 거두어서 이분들에게 줬고, 앞으로도 뭐 항소심 또 뭐 대법원까지 가면 한참 기간이 있을 텐데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가타부터 했냐고. 더더욱이나 그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게 윤석열입니다. 우리가 잘잘못을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탄핵 62조가 똑같은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백남기 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꼬라지 보세요. 무려 5명이나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새로운 판단을 하셔야 되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나 지금 우파나 전신만신 이 현 정치를 끌고 가는 이 지도의 정신 상태를 바꾸지 않고는 또 다른 피해가 또 생기면 똑같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딱 그겁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자는 거예요. 억울함을. 지금 이분들이 언론 보도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냐. 경찰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폭력 집회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사를 보시는 유가족분들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정말 찢어져. 최소한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바꾸자. 이 억울함을 풀어주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있는 순간 이 억울함 못 풀어줍니다. 왜? 정치권들은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미 까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이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자고 정치권에 외쳐야 되는 거죠. 대통령 하고 싶어? 이거 억울함 풀어줘야 돼. 국회의원 하고 싶어? 억울함 풀어줘야 돼. 지자체장 하고 싶어? 이거 해야 돼. 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빠가 되지 말라고.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의 우리가 왜 방어막이 돼줍니까? 왜 끌려가냐고. 그 사람들의 방어막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의 채찍질을 가야 돼요. 왜? 우리는 그동안 생고생했어요. 4년 동안. 그런데 호의호식하면서 이제 와서 대권 다가오니까, 이제 와서 총선 다가오니까, 이제 와서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그때서야 제가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정치인들, 우리가 방어막 대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채찍질을 가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관철시켜주는 사람을 우리는 지지하면 되는 겁니다. 인물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과 이념과 우리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탄압당하고 있는지 일선에 서보면 압니다. 3월 10일 날 추모제 때문에 저희들에게 허가된 거는 9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향소도 만들지만 추모제. 자, 그런데 백남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1000명 모였잖아요. 분향소 만들고 1000명 만들고 온 도로를 핥아가 다녀도 다 그거 안내까지 해줬어요. 저희들은 행진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파에 대한 탄압과 좌파에 대한 그 배려가 얼마나 큰 차이를 겪고 있는지 이걸 우리 정치인이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걸 서울시장 후보 나온 놈도 알아야 되고, 이걸 앞으로 대권하겠다는 놈들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빠 하지 말고 그걸 직접적으로 나서서 몸바쳐서 그걸 변호해주고 그걸 싸워주고 투쟁해주는 이런 자를 뽑아야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괜히 흥분하네. 자, 어차피 뭐 이런 세상 누군가는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누구 말따나 뭐 3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조금 늦으면 어떻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싸웁시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